지금도 국어 인강을 유튜브 보듯이 보기만 하는 학생들 많죠? 혹은 아직 수능을 출제하는 기간이 어디인지를 까먹고 포인트를 못 잡는 학생들도 많은 것 같아요. 국어로 답답하신 여러분들을 위해 100일 안 되게 남은 시기에 어떤 전략과 포인트로 공부해야 되는지, 또 독서 문학별로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알려드리겠습니다. 다른 과목은 괜찮게 나오는데 왜 국어는 정체되는지 답답한 분들 많죠? 국어는 많이 한다고 무조건 오르지 않습니다. 지금 공부하는 학생들 보면 그냥 강의 보면서 인강 강사 따라하면 실력이 오르겠지 생각하고 강의만 엄청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절대 실력이 오를 수 없어요. 지금까지 자기가 읽어왔던 방식이 아니었기에 강사분이 말하는 대로 읽히지도 않고, 그렇게 읽으려고 노력을 한다면 시간이 정말 오래 걸릴 거예요. 그래서 어떤 전략과 포인트로 국어 공부를 해야 국어 실력이 늘 수 있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집중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평가원인데요. 당연히 평가원에 집중해서 공부해야 하는 것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많겠지만, 실상은 평가원과 사설 차이가 무엇인지, 혹은 평가원에 맞춰서 공부를 하는 법을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흔히 친구들이 이런 말 많이 하죠. 퀄리티 차이가 난다, 난이도가 다르다. 하지만 이렇게 말만 할 뿐이지 본질적으로 다른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는 사람은 매우 적은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평가원 문제와 사설 문제의 차이를 설명드릴게요. 혹시 기출 말고 사설을 푸는 이유를 알고 계신가요? 그리고 기출을 아직 풀지 않았다면 엔제는 풀지 말라는 이유도 알고 계신가요? 그 이유는 바로 어떤 사설을 풀든지 모두 평가원을 모방했기 때문이에요. 그렇기에 퀄리티 차이가 난다, 혹은 평가원스럽지 않다 라고 흔히 얘기하는 거죠. 또한 사설은 평가원이 지금까지 내지 않았던 걸 토대로 이번에 내지 않을까 하고 실험 혹은 예상하는 식의 문제도 정말 많이 냅니다. 그렇기에 평가원이 원하는 방향으로 공부를 해야 됩니다. 제대로 공부했다면 사설이 뭘 실험하려고 하는지 의도를 캐치할 수 있어요. 이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수능 보기 한 달 전부터는 기출만 봐야 된다. 이 말이 나온 이유도 바로 지금까지 설명드린 이유 때문이에요. 평가원이 문제를 내는 것에 맞추어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등급을 올리고 싶어서 사설에 맞추어 공부를 하는 비효율적인 행동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만하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저는 리트 지문을 푸는 것을 반대합니다. 리트 지문은 평가원과 테스트하고 싶은 것이 다르기에 문제를 내는데 방향이 많이 다릅니다. 지금 1등급이 아니라 2등급이나 3등급 이하가 나오는 학생분들은 리트 지문보다 기출을 더 열심히 봐야 합니다. 하지만 리트 지문이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분명히 리트 지문 안에서도 기출과 비슷한 방향으로 낸 지문도 있기 때문이죠. 따라서 강사들이 정리해 놓은 리트 지문만 읽어주시거나 아니면 기출이 모두 끝나고 풀 게 없으신 분들이 리트 지문을 풀어준다면 더욱더 100점에 가깝게 만들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사설 문제를 푸는 의미는 평가원이 낼 것을 미리 예측하여서 풀어보는 것에 있기에 1등급이 넘는 분들은 풀어도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제부터 공부는 어떤 식으로 하는 것이 좋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독서부터 보면, 독서를 풀 땐 문제 유형에 집중해서 푸는 것이 아니라 지문에 집중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추론하는 문제와 보기를 주며 이것을 토대로 풀어보라는 문제들, 모두 이런 문제는 이렇게 풀어야겠구나에 집중하기보다 지문에 집중하면서 푸는 것을 연습해보세요. 문제에 집중해서 풀다 보면 지문의 요점을 놓치기가 쉽고, 그러다 보면 한 지문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지문당 2개 이상 틀리는 실수가 빈번할 겁니다. 하지만 지문의 주제를 이해하고 주제를 토대로 지문을 하나하나 쌓아가는 식으로 읽으려고 노력하다 보면 지문이 저절로 이해가 되고, 그 이해한 것으로 문제를 풀다 보면 지문당 1개 이하로 틀릴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제가 이 방법으로 등급을 많이 높이기도 했고요. 자, 이제 문학입니다. 문학 문제 풀이법도 알려드릴게요. 문학은 문제에 나오는 보기의 중요성이 많이 높습니다. 4등급 이하 분들은 보기에 집중해서 읽는 것을 처음 들어보실 수도 있겠는데요. 문학 문제들은 항상 한 지문에 보기가 하나씩 꼭 있습니다. 여기서 뜻하는 게 뭐냐면 보기에 나온 생각을 토대로 정답이 나온다는 겁니다. 또한 보기의 문학 지문에 대한 내용을 요약해 놓은 문제들도 있기에 저는 보기를 먼저 보고 지문을 읽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어요. 지문 이해가 힘들고 지문 읽는데 오래 걸리는 분들이라면 꼭 지문 먼저 읽는 것을 추천드릴게요. 그러면 지금은 무엇을 해야 할까 고민이신 분도 많으실 텐데, 저는 지금부터 수능날 끝까지 모의고사를 하루에 1개씩 풀어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물론 기출을 다 끝내지 못한 분들이라면 기출을 전부 다 끝내주시고 모의고사를 1개씩 풀어주세요. 여기까지 국어 공부법과 지금부터 해야 할 것들을 설명드렸습니다. 모의고사를 하루에 1개씩 풀지만 어떻게 활용해야 할지 궁금하신 분들과
문제들과 국어 지문을 어떻게 중점적으로 공부해야 할지 또는 보기 문제를 어떻게 활용해야 할지 궁금하신 분들은 저희 루틴 코칭 서비스를 신청해 주세요. 고정 댓글에 링크가 있으니까 링크 타고 들어가시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수능의 기적을 보고 싶으신 분들, 꾸준히 하고 싶으신 분들 모두 신청해 주세요. 수능까지 열심히 달려봅시다.